소년 재판은 일반 재판이랑 굉장히 달라요. 소년 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판사들의 마음이나 생각 이걸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권으로 6년간 근무를 하면서 소년재판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소년재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년재판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소년재판의 특수성이나 어떤 사건들, 많이 들어오는 사건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19세 미만이면은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14세 미만인 아이들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예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 14세 이하의 촉법소년들은 소년재판은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세부터 19세까지는 소년재판 아니면 형사재판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중한 사건을 저질렀다 이러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해요. 하지만 소년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내 문제점을 좀 이제 폭넓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소년재판을 가정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하는 판사들은 일반 형사재판하는 판사들과는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고민하는 지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소년재판의 목적은 아이를 잘 키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라도 처분이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 재판 전에 조사를 보낸다거나 상담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똑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집이 좀 보호력이 있고 부모님이 이제 잘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부모님께 믿고 맡기는 게 사실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른이 없고 집안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아이들이면은 집으로 돌려보내면 또 걱정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판사들은. 얘가 집이 또 힘들고 싫으니까 나가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 치겠구나, 사고 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걱정이 돼서 집에 못 돌려보냅니다. 저희가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또 조금 더 비행성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소년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냥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이 뭘까? 이 아이 가장 잘 키우려면은 어느 게 좋을까? 그걸 고민한 끝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른이 그 한 명이 나였으면 좋겠다. 너희들 누구라도 내 말을 듣고 한 명이라도 귀담아 듣고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겠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대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는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